영장실질심사는 사건의 진행에 있어 큰 변곡점이 됩니다. 만약 구속이 되면 사건 진행 속도가 이전과 달리 굉장히 빨라지고 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버리니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버리며 구속 상태에서 수위를 잇고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착실하게 재판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금전적인 면이나 사업적인 면, 사건 그 자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 그러니까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사기 관련이었고 의뢰인이 오랫동안 혼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자료량이 워낙 방대하고 또 서로 마스크 공급 수량이나 대금 지급 내역에 대한 진술이 달라서 조사 과정에서 난감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자료 준비를 충실히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 매우 미진한 상태에서 어느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변호사인 저를 찾아 만났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우선 사건을 먼저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모아 정리를 하였는데 여기서 정리란 단순히 순서만을 보기 좋게 배열하는 것이 아닌 그간 거래 중 있었던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고소인이 오해할 만한 내용을 반박해야 해서 상당 거래 기간의 자료를 모두 뒤져 엑셀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의 상당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하였고 의견서는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 35페이지였고 자료는 150페이지였습니다. 다른 하나 의견서는 개인의 상황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비난 가능성,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 33페이지, 자료는 228페이지, 총 400페이지가 되는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의견서 하나로 나가면 일부 심사 시에 좀 소홀히 다뤄지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두 개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판사님께서 하루 몇 시간 동안 일을 어떻게 다 보시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의뢰인의 무고함과 도주 우려 가능성, 증거인멸 염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밝힐 자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400페이지의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하였고 또 실제로 판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넘겨보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의뢰인에게 내용을 주지시키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도 판사님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하였고 저 또한 판사님께서 약 2~30분가량을 주셔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영장실질심사는 총 50여 분에 걸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밤 10시쯤에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하나 하면 몇 년이 폭삭 늙은 것 같을 것처럼 힘들기도 하지만 또 어느 사건보다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강도상해, 카메라 촬영 등 강간 사건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최근 5년 동안 했던 영장실질심사는 대부분 기각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노하우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